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이 갤럽과 연관이 돼요. 아까 보셨죠? 갤럽에서 국민들 절대 다수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그 수만큼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면 안 된다죠. 비군사 지원은 돼. 비군사 지원은요. 그런데 군사 지원은 안 된다는 게 압도적이에요. 진보 보수 할 거 없어.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 하는 꼬르락선이 보세요. 어제 방송했지만 이 김태우 새끼가 지난 22일 날 나와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는 거는 러시아하고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방송했지만 이 한기호 이 새끼, 이 개새끼, 이 새끼가 나이가 72살인데 나이를 처먹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새끼. 국방위에서 지난 17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새끼가 또 국방위 간사야. 근데 이 새끼가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보내자. 전투병은 아니지만 참관단 보내자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면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의원이 먼저 지금 우리나라 병사를 보내자는 거 아니에요. 참관단도 군대거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3년째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을 지금 우리 한반도로 가져오려고 하는 짓이야, 이게 미친 새끼가. 그러다가 급기야 어저께는 어떻게 했어요? 신원식 안보실장한테 텔레그램 보내다 걸렸죠.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포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황당하죠. 아니 북한한테 북한 부대에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 이런 발상을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 난 이게 되게 이상해요. 지금은 이 발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발언도 문제지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어떤 협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군대와 싸워라 마라 이런 걸 어차피 북한 군대가 지금 전선으로 배치가 되면은 우크라이나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협조한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협조한다는 거예요? 아까 김태효는 지금 상황 봐서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살상무기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진짜 미친 새끼들이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에 사물이 들었나 봐. 어제 사물이에서 이거 얼마나 문제 있는 건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모두 발언으로 뭐라고 했냐.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 의원이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게 협조를 구해서 북계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왜 이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 수많은 젊은이들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인가 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요구했지요. 하나는 신원식 즉각 문책하라. 두 번째는 한기호 제명하라. 전 이게 억지가 아니고요. 억지가 아니고 진짜로 이건 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억지가 아니고 한기호 이 새끼 제명해야 되죠. 민주당이 이 문제 계속 부각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오늘 확인됐잖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계속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분명하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 정부는 이 여당은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자꾸 우리가 거기에 참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 돼. 어필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이 뭐 했어요? 야, 지금까지는 그냥 국회의원, 대통령실 그냥 뭐 고위급 인사 그거였는데 오늘은요 윤석열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거 어저께 보면 어제 저녁에 윤석열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미친 새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이 병신 새끼가.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김태호가 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직접 입 밖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여파가 완전 달라요, 지금. 근데 윤석열이 지 입으로 얘기해버렸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하겠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4일, 윤석열이 살상무기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그걸 해왔다. 그러나 러북 협력을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 나가겠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지원한다고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해요? 아니 완전 미친 새끼예요.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이게 왜 또라이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년째 전쟁이죠. 나토가 우크라이나 편들고 있죠. 그러면은 나토나 미국이 진짜 우크라이나 편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번 기회엔 우크라이나 나토로 가입시켜야죠. 근데 지금 미국이 나토가 우크라이나 나토로 가입시키고 있습니까? 가입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걔는 유보적이에요. 왜 그래요? 가입 안 시켜요. 또 하나,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 직접 보내고 있어요? 미군 군대 보냈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군대 보내요? 군대 아무도 안 보내요. 아무도 안 보내고 있어.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금 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도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줄 때 아무거나 안 줘요. 아니 어차피 전쟁 이기려면은 강력한 무기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기 줄 때요 러시아와 싸움 시키려고 무기를 주지만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기의 종류, 성능 굉장히 따지면서 무기를 주고 있어요. 제한해가지고. 걔네 전쟁의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지 않도록. 걔네 잘못했다가 러시아가 우리는 전쟁하자는 거야 하면서 그 전쟁의 불똥이 튀면 안 되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도 않고 있고 나토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지가 뭔데 이 미친 새끼가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또라이 새끼.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또 신부풍 몰이
긴급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규탄 대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 전쟁 주장하고 있다는 이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알아야 돼. 이거는 진보 보수할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 보수도 전쟁을 원하진 않지요. 저 또라이 새끼들. 윤석열 지지했던 그 이직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 이 또라이 새끼들이나 지금 전쟁하자고 외치고 있지,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전쟁을 왜 합니까? 근데 이 정부는 지금 계속 전쟁을 막 조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부각을 시켜야 돼요. 아, 정말 이 뭐라고 할까? 이 막가파야, 막가파. 용서가 안 되는 새끼들. 그래서 요번 갤럽 조사를 보면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우리 정부의 군사 지원을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계속 살상무기 지원한다는 그런 도발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보수들도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이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자면, 여러분 요번에 국정감사 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국방위 국정감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북한하고 인접지역 강화도 주민들이 참고인으로 왔거든요. 그 참고인들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어저께죠? 국정감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분들이 왜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죠? 지금 접경 지역은요 난리예요. 난리. 왜 난리냐?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대북방송 하면서 북한 엄청 괴롭힌다고 알고 있죠. 북한이 그 확성기 트는 거 굉장히 예민해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확성기 엄청난 걸로 해갖고 지금 막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틀면은 북한 애들이 엄청 괴로워할 거야 생각했잖아. 그런데 정작 북한이 뭐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북한도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남방송 하고 있는데, 그 대남방송 때문에 지금 강화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대요. 지금 기사를 보면 그 강화군 주민이 뭐라고 하냐, 초등학교 1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했는데, 방송 소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일상이 무너졌대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대요. 땀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 입에 구내염이 생기고, 아들은 새벽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A씨는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대책을 호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 B씨, 이 B씨는 60년간 강화도에 살았는데 대남방송은 옛날에도 있었대요. 그런데 대남방송이 있어도 그때는 북한에서 체제선전이나 노래 같은 거 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안 틀었대요. 옛날에 사이 안 좋을 때 그때 방송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했냐, 진짜 그냥 방송하는 거고 노래 틀고 지네가 좋다 선전하는 거지, 이렇게 막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새벽에도 방송을 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최근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이후에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지금 긍정 높은 안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군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무인기가 평양에 3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발표한 이후에 북한이 더 미친 듯이 이렇게 대북방송 하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B씨는요, 김포, 연천, 파주는 위험구역으로 선정했는데 강화는 왜 빠져있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접 지역 주민들은요, 이 전쟁 위험, 남북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그 자주통일평화연대에서
국회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뭡니까? 박상학. 이 박상학 돈벌이 때문에 지금 전능난다. 대북전단 살포 처벌하라고. 이 맞지요? 지금 이 정부는 뭐 하고 있냐면 사실 이 모든 시작이 뭐냐면은 대북전단이거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사이 뭐 안 좋을 이유 많지. 안 좋을 이유 많은데 이렇게 안 좋게 된 가장 치명적인 그 중심의 명분이 뭐냐면 이 박상학의 이 대북전단이에요. 이 대북전단이라고. 이 대북전단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뭐랍니까? 이거 표현의 자유니까 안 맞겠다는 거거든. 아니, 씨발, 탈북자 박상학과 그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진짜 국민들, 강화도에 있는 인접지역 국민들, 지금 다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뭐길래?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와 함께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지금 이 정부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강화군이 이렇게 북한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 미사일도 쏘지 않았잖아요. 확성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새벽까지도 확성기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과 병 걸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강화도 사람들, 강화군 분들이 아무리 지역적으로 보수고 국민의힘을 지지했어도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박용철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안 되죠. 아니, 여기가 아주 이 국민의힘의 텃밭 아니야. 이런 텃밭에서 한번 심판을 해줘야지 이 정부가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박용철이 한현희한테 8% 차로 이겼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이 민주당이 많이 따라가긴 해.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로 본인들의 이런 안전, 본인들의 삶, 본인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데 이 정부가 사실은 대북 관계라든가 그런 거 너무 엉망이니까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로라도 한번 제대로 심판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도 박용철을 당선을 시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답답하죠. 답답해. 지지자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뭐 호남에서 진다고 눈 하나 깜빡합니까? 그런데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 군수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 보세요. 그냥 바로 북한하고 붙어 있는 곳이야. 바로 북한하고 이렇게 바로 북한하고 붙어 있는 곳이라고요. 바로 앞에. 그럼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어필을 해야지. 본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정권인데도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고 뽑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도 없거든요? 눈치 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 갤럽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이슈 살펴보았습니다.